만든다든지 그 조건이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호수 밀도 헥타당 얼마 기준의 주택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인데 지금 저희가 따져봤을 때 젖도율하고 호수 밀도는 기준이 안 맞아요. 근데 단지 이게 과수필지가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한 40%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쪽 2-1 그쪽 지역이 아마 필수적으로 좀 포함이 돼야지만이 간신히 젖도율이 이제 과수필지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재개발 방식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자문을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자문 시행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서울시에서 자문하면은 뭐 딱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바로 통보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자문이 4월 3일이니까 이번 주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는 뭐 통보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쪽 지역 여건이 이렇게 이제 막 상권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더 어려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상가 건물이 한 40% 정도 되더라고요. 상가 건물이. 상가 소유자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동의가 어렵고, 그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이 하고 주택 세나 가지고 내가 생활하고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반대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열린 빌라, 이제 그런 거기 이제 사시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 사업을 희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시각을 아직 지을 때 지어서 이쪽에 대상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당연히 그 상가를 지어서 그분들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상가를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장사를 하는데 갑자기 하다가 이게 상가가 없어지고 다른 데 이사 갔다 다시 와서 자리를 잡으려면은 그게 이제 상권 형성이 또 예전처럼 형성이 될 건지 또 장기간 다른 데 갔다 와서 새로 입점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예전처럼 그게 상권이 활성화가 될 건지 예? 그런 우려가 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가에서 이제 뭐 어떤 임대를 주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몇 년간은 사업 활동하는 임대 수익이 끊기는 그런 현상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어떤 분위기상 너무 이제 사업 추진 단계까지는 동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모아타운 지역을 처리하는 방법까지 다
그 포함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모아타운이 무산되면 그 다음 계획은 없는 건가요? 그냥 노후 상태 그대로 방치되는 계획인 건가요? 일단 이제 어떤 정비 사업이든 간에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개발 사업을 하겠다. 동의가 돼야 됩니다. 조합 설립까지는 85%가 동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어떤 그 재개발을 가든 역세권 사업을 가든 다시 모아타운 사업을 가든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이 추진을 해볼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네. 지금 동의율이 그리 높지 않고 반대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 그것 때문에 이제 무산될 수도 있는데 모아타운이 그 무산됐을 때 이후에 다음 계획이 없이 현재로서는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고 반대를 하는 건지 몰라서 반대를 하는 건지 그에 대한 좀 명확한 공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반대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대하는 사유들이 야 지금 당장 경제력이 안 된다. 나는 이 상태로 사는 게 좋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예? 지금 현 상태로 가는 게 좋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행정에서는 지금 저희가 어떤 강제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갈 수만 있었다면 끌고 갔겠죠. 근데 이 사업은 행정이 강제적으로 꼬집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80% 이상 동의를 해야지 조합 설립을 갈 수가 있는 거고 저희 행정에서도 지금까지 모아타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 모아타운 사업이 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성이 있냐 없냐 그 분석을 해드린다고 동의서 진구를 하는데도 지금 20% 넘기가 힘들어요. 간신히 20% 넘어가지고 한 가로구역이 4개 가로구역이었고요. 아예 제로인 가로구역도 있어요. 아예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우리가 사업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줘 보니까 참고를 하세요 하고 해준다고 해도 안 하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이 개발에 대한 어떤 그 의지는 기본적으로 갖춰줘야지만이 사업을 갈 수가 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안내를 해드린다고 해도 그분들이 싫다고 하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싫어하느냐 그거 의견도 수렴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저 제일 위에 모아타운 사업의 반대 사유. 그래서 사업성이 부족하다. 나 사업성 분석을 해드렸더니 사업성이 부족하니까 내가 부담이 많으니까 못하겠다. 그분들이 16%. 나는 사업을 해도 지금 어차피 분담금이 생기고 하니까 그 분담금을 낼 여력이 안 돼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런 분들이 한 8%.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로 나는 그냥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74%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분들이 재산이라면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연세가 많아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신당 5동에 주택을 골목집에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80대, 90대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사업 그걸 해서 뭘 하겠느냐 이거지. 근데 저희가 그분들이 거의 아주 확고해.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스타트를. 그러니까 계속 쳇바퀴 도는 건데 저희가 사유재산을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에 대한 그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가 사실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그만큼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세 번째 항목은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거든요.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업서 돈이 되냐 안 되냐 봤을 때 돈이 안 되면 상태 유지를 희망하는 거고 돈이 되면 사업하길 원하는 건데 저 마지막 거는 그냥 결과인 거고 저 원인에 이제 사업성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이 두 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사업성 부족을 어떻게 보완해 줄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이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 분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뭔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네.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그 구청에 문의를 넣었고요. 그리고 동의서를 동의서를 받으려고 여러 명이 모여서 직접 전단지도 돌리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구청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을 주시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동의서를 받으면 되냐? 뭐 추진이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냐? 사업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계속 질문이 뺑뺑 도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잠깐만요. 명단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건지 선생님. 어떤 동의서를 구해야 되는 건지 동의서를 받다가 멈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아니 선생님. 네. 잠깐만요. 혹시 말 끝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일단 급한 대로 카카오톡 같은 걸로 혹은 온라인 설문으로 동의서를 구하기로 했었고 그렇게 해서 꽤 모집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전단을 돌리는 시도도 했었고 그런데 하다 보니 구청의 답변이 먼저 대표성을 띄워라. 그러면 지금 그 동의서는 의미가 없는 건가 보네 하고 다시 또 명단을 만들고 대표성을 어떻게 띄는지 또 물어보고 이렇게 계속 뭔가 제자리를 돌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구청에서 의도한 바는 아닐 수 있어요. 열심히 해주신 거 알고 있는데 추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식이 부족하고 저런 사업성이나 경제적 어려움, 그러니까 분담금 어떻게 부담할지 이런 부분들을 설득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또 그거를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의지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계속 이 설명에서 그러니까, 표현이 되는데 선생님. 그거는 선생님. 굉장히 와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잠깐만요. 우리 선생님 그 혹시 내일로 해가지고 계속 질문지 주셨던 분 아니세요? 네, 계속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아듣기가 너무 잠깐만요. 제가 어렵더라고요. 답변을 좀 드리니까. 근데 계속 거기에 대한 결과로 의지가 없다고 답변이 계속 오니까 저는 굉장히 허탈한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계속 그 전화 통화도 안 되고. 네, 제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 업무 시간 쪼개서 그 텍스트로만 아니 제 진행할 수 얘기를 좀 있었어요. 들으세요. 자, 계속 전화 통화도 안 되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업무 시간 쪼개서 그러니까,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면으로 해가지고 다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안 되죠? 세세한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드립니까?
그리고 서면으로 그 주셔야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셔야 그러니까 전파가 가능하고 그 부분에 시간 대해 없는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서 그 진행하려면 부분은 서면으로 나중에 명확한 질문하세요. 전달을 주셔야 전파가 되고 자,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은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께서 질문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설명하는 부분들하고 안 맞아요. 아니요, 첫 번째 사업성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번 문의했었고 이런 자리에서 아니 사업성을 내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를 그런 거에 해드립니까? 대해서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주는 얘기보다도 아니 사업성은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식의 답변이 주로 있었어요. 아니 사업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저기를 합니까?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주는 쪽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열어드려요? 어느 단계에 아, 가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없애볼 선생님께서 수 있다. 네. 어떤 설계를 해가지고 하신다든지 잠시만요. 지금 저희 설명회를 온 거는 설명회를 듣지만 저희 의견도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일단은 어디선가 확인을 해서 저희를 대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일단은 들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아니 저희가 보세요. 저희가 뭐 어떤 동의서를 받으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일단 동의서를 받으시려면은 저희한테 그 조합 설립 연본 동의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무슨 동의서를 어떤 동의서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거를 글로 어떻게 다 표현을 해드립니까? 저희가 모여 있는 거는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듣고만 가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아니, 얘기를 하면 그거는 네, 저희가 물어보셔가지고 네, 구청에서 담당자가 네. 웬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 근데 여기 와서 그거를 또 꼬치꼬치 따지시면은 아니요, 안 되잖아요. 답변을 주셨죠. 이해할 수 없도록. 근데 제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절차를 다 그러면 알려드렸잖아요. 공유해 주신 그 샘플을 그러니까. 제가 동의서를 거두면 됩니까? 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실행하기 직전에 질문을 드리면 결국 답변은 그거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 추진위에서 알아서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걸 거두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먼저 대표성을 띠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그 내용은 거주자의 지금 이 명단을 설명의 먼저 확보하라는 자리하고 말입니까? 상관이 없으신 라고 부분이니까. 물어보면 네. 또다시 그거는 알아서 진행하는 거다. 뭐라 얘기해 줄 수 없다. 그러니 제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별도로 질문을 해주시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명단을 확보했다. 이제 뭐 하면 되냐 물어보면 또 다시 또 추상적인 답변이 와서 지금까지 모집한 이런 동의서가 대표성이 없으니까 의미 없는 건가?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몇 달을 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회사 다니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낼 수 없으면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서 결국 PM사에 연락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PM사에 연락을 하다가 PM사 역시 동의서가 확보 안 되면 진입이 어렵다 라고 답변을 줬었고 그러면 과거에 들어왔던 PM사도 제가 직접 연락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설명에 올 때마다 왜 구청에서 과거 PM사가 진행하고 사무실도 만들고 뭐 신문기사도 몇 개 내고 했었는데 왜 무산시켰느냐라고 질문이 여러 번 나왔는데 구청 측의 답변은 우리는 무산시킨 적 없다. 적극 도왔다. 라고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저도 구청의 말을 믿었고. 근데 PM사랑 통화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느끼는 건 다를 수 있죠. 네.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겠지만 PM사는 본인들의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구청에서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본인들은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빠졌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는 PM사도 연락을 할 수가 없고 PM사는 구청의 눈치를 보고 있고 동의서가 충분히 진구되지 않았다, 모아지지 않았다고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동의서를 먼저 얻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은
저희는 막연하게 그거였죠. 개발에 대한 동의서를 몇 프로 받으면 되는 거냐 물어보면 우선 추진위의 대표성을 떼어야 된다. 아 그러냐? 그러면 대표성 어떻게 띄냐? 그러면 소유자 명단을 일단 확보해라. 아 그럼 소유자 명단 어떻게 확보하냐? 뭐 이런 양식으로 받으면 된다. 그럼 이거 지금부터 신고하면 되느냐? 그거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된다. 이 포맷으로 받으면 되냐?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된다.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워서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한 7명, 8명이서 계속 매주 화요일, 매주 수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막 온라인에 모여서 회의하면서 진행을 한 달 이상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동의서를 진구해야 되고 어떤 걸 홍보해야 되고 뭘 누구한테 설명해야 되는지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선생님. 무산됐어요. 선생님, 네. 이제 그 질문은 도움이 그만하시죠.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만하시죠. 네. 왜 그만해야 되죠? 지금 여기는 대부분이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대로 방치되면 좀 안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더 자세한 시간 내서 설명 오실 들으시려면은 수가 없는데 나중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구청으로 오세요. 네. 구청에서 저 사업성 부족에 대한 부분 가능성의 여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답은 아니지만 혼자 그다음에- 말씀하시러 오신 자리가 아니잖아요. 말씀 좀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분담금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요목조목 좀 따져주시면 각자 사정에 맞게 70대, 60대, 80대, 뭐 20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에 맞게 케이스별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동의서 진구도 훨씬 수월하고 우리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뭔가 추진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저는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줄 알고 저는 구청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구청이 도와준다는데 자꾸 불만을 표하지 했었는데 제가 막상 몇 달 진행해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제 직업이 프로젝트 매니징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미면 그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와서 저도 뭐라고 액션 아이템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조금만 그 저희의 눈높이에 좀 맞춰주셨으면 이게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저분이 얘기하신 걸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구청에서는 자꾸 뭘 한다 그러고 이러는데 뭐 구청에서 하는 것도 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뭐 개발을 할 건지 이렇게 뭐 상세하게 다산법원에 와갖고 그것만 하시고 그냥 들어가시고 뭐 상세하게 뭐 우리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이걸 저희는 원하는 건데 예 저희도 뭐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왜냐면 동의만 하고 저희도 물론 뭐 사업성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것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무조건 뭐 이 모아타운을 하면은 뭐 어떤 그 모아타운에 그냥 그것만 하라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나이 드신 분도 이해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저희가 정밀 사업성 분석을 해드렸고요. 자 정밀 사업성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100%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담금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 SH나 LH에서 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겠고 이 정도의 분양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가상을 어떤 과거 사례들이라든지 감정평가 등을 통해 그 정밀 감정평가는 아니지만은 감정평가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떤 사업성을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정밀하지 않다. 이거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건축계획이 수립된 후에
관리처분 계획을 해봐야지만이 내가 개별적으로 얼마를 분담을 하고 하는 거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자, 사업성이 좋은 데는 분담금을 안 내고 입주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사업성이 적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업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런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를 합니까? 그거는 전문적으로 설계사라든지 설계사가 거기에 대해 합당한 건축 계획을 해서 그런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구청에서 그 사업성을 보존을 해주고 하냐 이거죠. 구청장이 어떤 그 용적률을 임의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용도 지역을 임의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 지역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그 토지가 그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컨디션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는데 그거를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건축법 어겨가면서 어떻게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쭉 들어보면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이 사업이 어렵다를 저희에게 설득하고 계세요. 어렵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셔야 되는데 계속 메일로 해가지고 저희도 그 메일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전화도 안 되고. 지금 그러면서 계속, 답변이 안 도와드렸다고요. 저희 구청같이 많이 도와드리는 구청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저는 두 분 다 그만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어렵게 시간 내서 여기 나왔는데 저는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저는 4-2번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우리가 지금 그 지역 전체 분들을 만나보면 다는 아니지만 용적률이 얼마나 올라가서 대략적으로 내가 얼마를 내야만 이 집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무척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고 전번에도 한번 여기 와서 설명회를 들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10%가 참여를 해서 다른 지역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나왔는데 4-2번 같은 경우는 아주 참여를 저주해서 우리는 아예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들 원하는데 내가 다 원해. 헌집 주고 새집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여기서 먼저 이런 상태로 개발을 할 테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래저래 해서 이만큼의 분담금이 되고 대략적으로 공사는 언제 유지되며 초반 거하고 일반 거하고 이런 그 분담금의 그 사업성에 대해서 우리한테 정확히 해주시면 참여하신 분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여율이 적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7시에 직장 끝나서 보통 1시간씩 움직입니다. 저 남편 또한 오고 싶어도 여기 7시간 맞지 않아서 못 와요. 저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처럼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여기 있는 이제 말하자면 주민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풀어서 이해가 되고 또 나이 드신 분한테 가서 아는 사람은 설명을 해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2번 나왔지만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질문을 했을 때도 그 답변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도 당연히 모르죠. 중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믿고 너무 잘 됐다. 헌집 주고 새집 받고 이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이 많으시다 보니 그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저도 모르고 있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숙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로구역이 어디신다고요? 2-4입니다. 2-4요? 네. 아마 2-4가 사업성 분석 안 됐었죠? 네, 맞습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그게 이제 SH 저희 구청에서 사업성 분석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SH나 LH에서 사업성 분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 사업성 분석을 할 때는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사업성 분석해달라고 누가 한 사람이 요구한다고 다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20% 이상이 동의가 있어야지 분석을 해줍니다. 전번에 왔을 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안 해드리고 싶어서 안 해드린 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관심이 없으세요. 저희가 아니 그건 말씀이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 중구에서 모아타운을 사업을 하기로 했을 때는 그런 정도는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는 게 맞는 거죠.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아니 저희가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의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저희가 우편으로도 다 보내드렸었고 이게 그다음, 우편도 아니야. 받았지만 나이가 또 연로하신 분도 있고 또 사는 게 바쁜 분도 있고 밤에 이렇게 7시 오니까 참여율이 저지하면 당연한 사실이에요.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상담소 운영을 할 때도 동의서를 계속 진구를 했었고 제가 그래도 현재 제출하는 현장 상담소 저 방문 2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아 그래 내가 여기 소유자니까 한번 상담 받아봐야지. 그 정신 먹고 30분 나와서 그거 어렵습니다. 그렇게 여기 사신 분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자 여기 담당 공무원들이 네. 어떻게 개별적으로 쫓아다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 모아타운이도 그 혼자 편의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편리로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입장에서 겪어본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지금 이렇게 좀 더 나은 더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내가 느낀 거를 아니 저희가 우편으로까지 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출을 해달라라고 다 하고 설명회 때마다 설명을 드렸었고 선생님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서울시 자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서울시에 자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서울시 자문하면은 예상되는 게 어떤 건가요? 뭐 모아타운을 해제한다거나 토지를 해제한다거나 아니면 뭐 재개발을 근데 그거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어떤 이제 이런 사업 추진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뭐 사업 추진이 어렵겠다 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어떤 판단을 그 의견을 주시겠죠. 저희가 전문가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뭐 다른 정비 방식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신당 5동하고 동화동하고 합쳐서 적도율을 높여서 재개발을 추진해라. 서울시에서 그런 자문이 왔어요. 그러면은 공무원 담당자분은 거기 이제 모아타운이 아니니까 빠지시는 건가요? 그렇죠. 모아타운이 아니면은 이제 담당 부서가 바뀌겠죠.